자, 셋째 시간에는 이제 공포증에 대한 거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강박증에 대한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노이로제 치료에 대해서 하고, 노이로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지만 노이로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시험은 이 노이로제에서 내겠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오면 이제 어느 정도 문제도 가르쳐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무튼 노이로제에서 기말고사 시험을 내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공포증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내 후배의 어떤 그러한 새공포증, 뱀공포증, 이런 뭐 고소공포증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증상이라 그랬죠. 새공포증이나 또 뱀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너무 머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본능에 대한 어떤 그러한 동떨어져 있는 본능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이제 본능적인 동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뭐 강아지나 개 같은 데 대한 어떤 동물에 대한 공포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따뜻한 스킨십이라든지 어떤 따뜻한 어떤 그러한 감정 그런 것이 좋다고 이렇게 느껴보지 못하고 자란 아주 이성적인 그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어떤 강아지의 그런 따뜻한 부드러움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의 두려운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뭐 이렇게 거부감이 느껴지고 자기하고는 안 맞는 영역으로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20페이지 밑에 보면 맨 밑에 보세요. 이제 고소공포증에 대한 예를 이제 드러났는데 뭐 사업가든 정치가든 예술가든 사회적으로 성공의 절정에서 있는 사람이 고소공포증을 느꼈다 그러면 너가 너무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 삶과 동떨어져 있고 너의 마음의 세계, 감정의 세계, 본능의 세계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내려와야 돼. 너무 높이 올라가면 위험해. 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그의 인격의 일부가 지나치게 높은 곳에 있어 그 자신의 본능적인 토대와 동떨어져 있다라는 경계 신호이며 그것은 두 개의 떨어진 나의 분신을 적당한 거리로 합쳐야 함을 말하고 있다.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나 자신과 저 밑에 동떨어져 있는 나의 무의식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포증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21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보면 공포장애의 치료는 1차적으로는 정신요법, 심리치료가 중요하고 이제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항불안제 등의 약물 치료를 일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요법은 심층적인 분석적 정신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는 그러한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그게 이제 심층적인 정신치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상담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 뭐 마음의 치료 있죠, 그죠? 대부분 이제 인지치료, 행동요법 이걸로 주로 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거의 뭐 80% 이상이 이걸로 하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환자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정신 자세는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치료되려고 그러면.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여기 보면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 사용하는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 121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탈감작법이라고 나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은 층부터 높은 층까지 차츰차츰 이렇게 적응해 가면서 그 공포증을 극복해 가는 뭐 그런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뱀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방에다가 뱀 그림을 사진들을 막 붙여놓고 좀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뱀 인형 이제 뱀 모형을 갖다 놓고 적응을 하고 좀 더 지나면 이제 애완용 뱀을 갖다 놓고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상자 안에 가둬놓고 이제 보고 적응하고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이제 그 감각적인 어떤 둔화를 가져오는 이게 이제 탈감작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 인지행동 치료 방식의 치료예요. 이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122페이지 보세요. 불안과 마찬가지로 공포 또한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이다. 공포증의 치료는 비본질적인 공포를 극복하는 데 있는 것이지 원초적인 공포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무서운 것에 대해 진정으로 무서워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강박장애. 이 강박장애도 불안과 공포증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람들한테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보통은 신경증으로 강박장애까지 이렇게 안 나타나서 그렇지 여러분이나 나나 어느 정도는 강박적인 태도가 이제 다 있어요, 사실은. 1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에 보면 이 강박증이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를 완결해야 된다는 생각, 완전하게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아무리 해도 완벽하게 완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항상 미결된 채로 찝찝하게 항상 뭔가 뒤에 남아있는 거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완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또 해야 돼. 보통 이제 강박장애까지 안 가는 사람은 그냥 뭐 예를 들면 이제 부엌에 가스를 잠궜나? 정말 잠궜나? 이 정도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은 확인을 뭐 수백 번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잠궜나?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타고 멀리 나갔다 이제 멀리 나가서 벌써 그런 이제 의심이 들면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돌아와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잠궜는 걸.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강박장애 신경증이죠. 이제 강박적인 특징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사람에 따라서 경향에 따라서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강박장애가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어떤 불결함에 대한 어떤 너무 완벽주의적인 이렇게 혐오증을 갖고 있으면 하루에 손을 수백 번도 더 씻어야 돼요. 씻어도 늘 뭔가 오염물질이 묻어 있는 것 같은 느낌. 특히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이제 손 씻기가 이제 많이 이제 생활화돼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강박적으로 병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또 이제 어떤 여자의 경우인데 젊은 여성인데 걸어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뒤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누가 쫓아올까 두려워서 하는 그런 공포증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뭔가 뒤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중요한 거를 이제 남겨두고 안 했는 느낌, 그건 늘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뭔가 치유하고 완결돼야 될 그 부분이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완결돼야 되는 거는 사실은 내 마음 안에서 치유되지 않고 억압되어 있는 마음의 문제들, 그거를 완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외부에 투사돼 가지고 어떤 대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죠?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완결돼야 되는 거는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이제 바깥의 어떤 행동으로 표현돼 가지고 봐라, 너 마음 속에 뭔가 치유돼야 될 것이 있어라고 또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좀 재밌죠? 나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에 그 강박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부모님도 못 알아봤고 내 혼자만 이렇게 그냥 기억하고 있는 내용인데 초등학교 뭐 1, 2학년 무렵에 이제 학교 가서 옆에 이제 책가방을 옆에 두는데
그 가방이 항상 똑바르게 있나? 바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하면서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 안 보려 그러면 안 돼요. 예. 이제 그걸 보면 그 당시에 뭔가 내 마음 속에서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정리되어 있어야 될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여러분들 모두 이제 그런 측면을 조금씩 갖고 있다라는 걸 공감하실 거예요. 자, 123페이지 좀 더 봅시다. 강박신경증 환자는 모든 것에 의심을 하며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완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미결이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의심하지 않으려 해도 안 할 수 없다 보니 스스로 의심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답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검증한다. 자기의 지식과 이론을 총동원해서 자기 자신의 병 증세를 진단하고 실험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없애거나 무모시키려고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강박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불안을 관리하는 어떤 마법적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의지대로 뭔가를 철저하게 지키고 뭔가를 철저하게 통제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불안을 안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예.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는 통제하지 못하죠. 하지만 바깥에 내가 투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부엌에 가스를 잠가야 되는 행동 있잖아요. 그죠? 일단 그걸 내가 뭐 하루에 수백 번 하긴 하지만 내 식대로 뭔가 통제할 수는 있잖아요. 하면 되니까. 잠가는 것 계속 확인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마치 그게 마법적인 주문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불안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 내 자신의 불안을 통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는 그렇게 한다는 걸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일종의 이제 불안의 그 회피라고 볼 수 있겠죠. 123페이지 밑에 보면요. 강박 증상은 마음속의 불안이나 공허감에서 온다. 보살펴야 할 것은 자기 마음인데 공연히 주위 환경에 잘못이 있는 것 같이 문단속, 책상 정리, 신경을 쓰고 또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것은 자기 마음인데 몸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루 종일 몸을 닦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몸을 닦으면 이제 불안해지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123페이지 밑에 더 내려보면요. 불안한 자기 자신과 마주서기를 두려워하고 이를 피하는 수단으로 강박적 사고나 행동이 이용되기도 한다. 증상을 없애려는 방법은 거의 하나의 의식처럼 되풀이되지만 모두 근본적인 문제와는 동떨어진 것이므로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접촉하는 건 아니죠. 결코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 강박장애 증상은 또한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으며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경종이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강박 증상까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하 이것이 내 마음 안에 그 미결된 채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뭔가 있구나 라고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짚는 거예요. 중간쯤에 보면 124페이지 가벼운 강박증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흔히 볼 수 있다. 강박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강박 장애는 아니다. 오늘날처럼 무책임하게 무엇이나 적당히 두들겨 맞추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 철저하고 책임감 있게 일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건전한 강박적 행동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만하다. 아주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건강한 강박이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강박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는 노이로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서 노이로제에 대한 치료, 노이로제와 약에 대해서 보고 이제 우리가 거의 한 3주 가까이 했죠, 그죠? 이 노이로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노이로제에 걸리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 귀가 얇아져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고, 또 저렇게 해라 그러면 저런 것 같고, 또 이렇게 요즘은 인터넷 같은 잘 찾아보니까 핸드폰이나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마음이 휙휙 바뀌어요. 이게 좋다 하더라. 이런 노이로제는 이렇게 하면 좋다 하더라. 막 그런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휘둘립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나 이제 노이로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것이 노이로제가 아닐까?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이로제가 아닐까 걱정이 되면 일단은 먼저 정신과 전문 의를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일단은 제일 좋아요. 그 외에 뭐 주변에 심리 치료자라든지 상담자들 중에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뭐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고요. 12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자, 노이로제 치료는 원칙적으로 정신요법이다. 심리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내가 심리 치료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죠? 그거는 이제 무의식을 건드려서 치료하는 심층 심리적인 어떤 그러한 치료 방법이에요. 노이로제는 주로 심리적인 원인과 목적을 가진 병이므로 심리적인 문제를 알아내서 처리해야 한다. 이 심리적인 치료가 바로 정신요법이다. 뭐 간단히 말하면 치료하는 사람과 환자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눔으로써 환자의 심리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는 방법이다. 보통은 이제 상담을 해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5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데, 그야말로 상담은 대화를 많이 주고받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실마리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하는 심리치료 방법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처음 왔을 때 서로 이제 조금 뭐 이 사람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대화를 좀 하긴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무의식의 내용들을 직접 올라오게 하는 그런 치료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전번에 이제 행복한 삶 할 때, 그 프랑스 사람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우리나라에 와서 집사부 일체라는 프로그램에서 육성재라는 가수 눕혀놓고 이제 그 뭐 이렇게 최면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가서 장면 보여주는 거 기억나죠, 그죠? 유튜브에서 봤죠.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걸 작업을 합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몇 배의 큰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심리 치료 방법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함부로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125페이지 밑에 보면 노이로제 환자에게 쓰는 또 하나의 치료는 이제 약물요법. 근본적으로는 심리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조적으로 쓰는 것이 약물요법입니다.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의 종류의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을 사용한다. 항불안제는 대개 습관성이 있다. 맨 밑에 보면 약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뿐이며 많은 경우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므로 약만으로 노이로제를 고치다 보면 약을 끊었을 때 자주 재발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정신의학 이제 전문의들 정신과에서는 이게 반대로 됐어요. 정신치료, 정신요법이 주가 되고 약이 보조가 돼야 되는데 이제 환자는 많고 많이 상대해야 되고 이제 치료의 효과는 내야 되고 이러니까 상담은 뭐 몇 분 하지 않고 거의 약물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약물로는 치료가 아니고 증상을 완화시켜두고 덮어놓고 이제 생활을 조금 이제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약으로는. 거기 이제 책에도 나와 있죠. 종합병원 외래진료소에서는 워낙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우선 급한 증세를 없애기 위해서 약을 쓰지만 증세가 곧 가라앉으면 정신요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약 없이 정신요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보조적으로 약을 쓴다고 해서 큰일 날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중간쯤에 보면 노이로제와 약 그 위에 보시면 노이로제는 자기 자신을 아는 좋은 기회이며 정신질환 가운데에서도 가벼운 병에 해당된다. 예. 사실은 노이로제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한테 오는 환자들한테 지금은 이 말이 알아듣기 어렵겠지만 나중에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알게 될 겁니다. 사실 노이로제를 앓는 사람은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이로제를 통해 가지고 치료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면적인 체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하, 내 안에 뭔가 놀라운 존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앓고 멀쩡하게 그냥 살았던 사람은 못했던 그런 인생의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환자들한테 노이로제를 앓고 있는 사람은 신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26페이지 밑에 노이로제와 약 역시 연장성산에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플라시보라는 말은 위약 효과라 그럽니다. 위약 효과. 가짜 약을 줘가지고 이제 이 사람한테 이게 치료제라고 믿게 해가지고 이제 치료가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위약 효과를 말해요. 예를 들면 뭐 정신적인 문제로 온 사람한테 이제 뭐 소화제라든지 설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든 이제 그런 약을 주고는 이게 아주 치료제라고 이야기하면 뭐 전에 먹었던 치료제만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먹고 이제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 대한 어떤 믿음과 어떤 애정, 뭐 이런 것들, 이런 확신감에 따라 가지고 이 노이로제 환자의 그 병도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 자체만 가지고 전적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나한테 왔던 어떤 그러한 그 치료받는 사람 중에서는 전에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할머니 이제 장례식 때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불안증이 발발했던 40대 남성 이야기 했었죠.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찾아올 때는 이미 가장 고단위의 수면제를 써도 잠을 못 자는 지경에 이르렀던 상태예요. 그거는 결국은 약 자체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우리 마음 상태를까지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그 경우입니다. 127페이지 맨 밑에 봅니다. 노이로제는 약만으로 고치는 병이 아니다. 어떠한 종류의 정신신경증도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약물요법이 아니라 정신요법이다. 약은 보조수단일 뿐이다. 약은 정신요법을 하기 쉽도록 우선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는 환자한테 심한 증상을 없애는데 도움을 준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죠. 증상이라는 밖에 나타난 것들인데 그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과 목적은 심리적인 문제에 있다. 따라서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약이 증상을 일시적으로 없애더라도 약을 끊으면 다시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자, 128페이지 밑에 이제 노이로제 총 결론 가장 중요한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 융, 심리학자 칼 융이 이제 말한 건데 노이로제는 그 의미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마음의 고통이다. 아주 이렇게 중요한 그 말입니다. 노이로제는 마음의 고통인데 결국은 그 고통이 일으키는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따라가면 치료가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노이로제 환자는 무의미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림을 받고 있으나 이 고통 뒤에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 노이로제를 치료하려면 그 뜻을 찾아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 뜻이 뭔가? 그거는 성숙해지는 거, 어른이 되는 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 결국은 모든 노이로제, 강박증이든 불안증이든 공포증이든 그죠? 어떤 노이로제이든 간에 그 밑바닥에 있는 메커니즘은 결국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삶의 태도로는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아간다. 너 바뀌어야 돼. 예. 라고 제시하는 것이 노이로제의 의미예요.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가라. 고통에만 매여 있지 말고 너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한 3주간에 가까이 노이로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마음에서 오는 몸의 병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